여러분, 비타민 K2 반드시 챙기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비타민 K2 생소하실 텐데요. 여러분, 비타민 K2 가급적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필수적인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보고 갈까요?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K2 MK7으로 된 것 45μg 또는 100μg 이상 드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건강한데 예방 목적으로 먹고 싶다. 45μg을 드시면 되시고,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먹고 싶어. 그러면은 100 이상을 드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비타민 K2 명시된 거는 해외 직구에서만 조금 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의 기능은 논문을 보면 좋지만 매우 간단하게 칼슘을 원래의 위치로 제대로 된 곳에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 중요한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왜 중요할까요?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의 경우 음식물에 있는 칼슘을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신경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며 우울증에 걸리거나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만 쐬더라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영양제 중에서 정말 저렴한 축에 속하는 게 비타민 D거든요. 이것 하나만 먹어도 골다공증, 우울증,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다 예방되는데요. 비타민 D를 먹었더니 칼슘이 불균형해져서 이게 혈관에 쌓인다는 거죠. 혈관에 쌓인 딱딱한 칼슘의 경우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이 칼슘으로 인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막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터질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의 경우 몸에 들어온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게 뼈로 그리고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 K2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있는데요. 일본의 음식입니다. 나또에는 비타민 K2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또뿐만 아니라 특정한 발효 음식 안에는 비타민 K2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또 56g에는 550μg의 MK7이 들어가 있는데요. 꽤나 유의미하게 굉장히 많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음식에 비타민이 이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K2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또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MK7, 비타민 K2 따로 추가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타민 K2가 중요한 이유는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 골밀도를 올려주고 두 번째, 치아 또한 칼슘 구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아의 강도도 올려줍니다. 세 번째, 혈관에 쌓인 석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며 네 번째, 뇌혈관에도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들이 생기잖아요. 이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다만 이 세 가지 질환 중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뇌혈관, 눈혈관, 그리고 신장혈관, 심장혈관 어디든 쉽게 막힐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거기에 칼슘이 달라붙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K2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MK4와 MK7 일단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더 나왔지만 사실 크게 효용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MK4와 MK7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몸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MK4는 MK7에 비해서 더 작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몸의 잔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 MK4 작은 사슬 구조가 잠깐 우리 몸에 머물고 빠르게 농도가 감소합니다. MK4와 MK7을 비교하는 간단한 논문을 보면 혈중 비타민 K2의 농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MK4의 경우 여기서는 아예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MK7의 장점을 부각하는 논문이라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극단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용량인 420μg을 넣는다면 MK4는 효용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량 420μg을 투여했을 때는 MK4는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려서 투여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죠. 혈중 비타민 K2의 농도로만 보면 MK7이 완전 우위지만 MK4도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MK4가 들어간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용량을 조금 높게 설정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MK4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MK4가 들어간 영양제는 대부분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5mg, 5000μg이 들어가 있습니다. 5000 정도는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데 422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이유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제품들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MK7의 경우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적이어서 45μg이 들어간 제품 훌륭하게 역할을 해냅니다. MK4와 MK7 중간 정리를 해보면 MK4는 많이 먹어도 MK7에 비해서 혈중 농도도 적게 유지되고 많이 먹으니 단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MK4란 녀석은 쓰레기인 게 맞는데 왜 영양제로
팔고 있는가 하면 MK4는 MK7에 비해서 분자 구조가 작아 뇌로 갈 수 있습니다. 뇌에도 혈관이 굉장히 많으니 석회화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또한 뇌를 기본으로 해서 MK7이 잘 가지 못하는 작은 틈새와 같은 곳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MK7도 뇌나 이런 작은 틈새에 야간의 효과가 있지만 두뇌 쪽, 뇌 쪽 혈관을 포함하여 미세혈관 석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타민 K2, 그 중에서도 MK4가 뇌의 뉴런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보고이고 MK4가 여기서 글루타치온의 결핍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분자량이 작고 지용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해서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큰 MK7에 비해 아이에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드실 분들이라면 MK7 45마이크롬을 드시면 되시고 적극적으로 드실 분들이라면 100마이크롬을 드시면 됩니다. 나는 뇌혈관, 가족력이 있어 아니면 이쪽 부분에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셨다면 MK4로 가시되 용량을 높은 걸로 가셔야 됩니다. MK7의 경우 용량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MK4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량 가지고 장난치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이 복합으로 들어간 제품도 굉장히 좋은데요. 성분과 용량을 하나하나 보면 이 제품은 MK7은 50마이크롬으로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은 MK4도 들어가 있고 MK6, MK9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앞서 같이 살펴본 바로 이 제품은 MK4가 50마이크롬이 들어가 있으니 이건 거의 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성분은 비타민 K2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MK7 말고는 나머지 성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용량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료사까지 생각하신다면 메나큐7 업체의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름 인지도가 있는 원료 브랜드인데 이렇게 일반 메나키논이라고 써진 것과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 그렇다면 원료사를 가급적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만큼이나 중요한 비타민 K2 굉장히 훌륭하며 여러분의 혈관 건강 굉장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죠.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